이번 영상에서는 타소득이 있으며 주택임대 총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3주택자입니다. 보유 주택수가 3주택이며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총수익 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두 채이며 C주택은 임차인 및 보증금 변경이 있으며 중간에 공실기간도 있는 경우입니다. 타소득이 있으면서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익 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여서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메뉴를 작성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소득금액 탭에는 종합과세하는 소득을 입력하고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탭에 작성합니다. 신고 유형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하는데 간편장부와 분리과세를 같이 신고할 경우 간편장부가 분리과세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간편장부로 선택합니다. 참고로 비사업자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 유형을 분리과세로 선택해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탭에서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사업소득 내역을 작성하고 분리과세 탭으로 이동해 주택임대 총수익 금액과 소득금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 소득의 총수익 금액은 월세 수익 금액과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더해 계산하므로 임대물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분리과세 탭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 임대물건만 직접 입력할 수 있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임대물건은 부동산 임대보증금 총수익 금액 메뉴에 먼저 입력한 다음 분리과세 탭으로 불러와 반영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해당 거주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며 총수익 금액에 산입할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하므로 부동산 임대보증금 총수익 금액 메뉴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총수익 금액 메뉴는 총 3개의 탭으로 나눠져 있으며 주택임대소득은 3번 주택 탭에 입력합니다. 또한 3번 주택 탭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회사에서 작성해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탭은 주택 개별 등록부터 발생일자 자산별 잔액계산 순으로 작성합니다. 주택 개별 등록 탭에는 임대물건 또는 임차인별로 임대기간 및 보증금에 대한 내역을 입력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작성했다면 면세 수익금액 검토표에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 주택임대사업자 수익금액 검토표 메뉴에 작성된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임차인 정보까지 포함해서 불러오고자 한다면 임차인 정보 포함하여 불러오기를 체크하고 주택임대사업자 수익금액 검토표 메뉴에 3주택 이상 보유 여부가 부인 데이터를 제외하고 불러올지 여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옵션을 선택했다면 주택 개별 등록에 입력된 내용을 삭제하고 불러올지, 추가로 불러올지를 선택해 불러옵니다. 참고로 주택구분명인 주택임대사업자 수익금액 검토표에 상호에 입력된 데이터가 반영되며 수정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C주택을 입력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주택구분명과 사업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입력하지 않고 사업자 번호란을 그냥 공란으로 둡니다. 오른쪽에 계약서상 임대기간과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등 입금의 보증금을 입력합니다. C주택은 8월 14일에 이장윤 임차인이 퇴거하여 8월 말일까지 공실이었다가 9월 1일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는데요. 따라서 다음 라인의 임대기간에 8월 15일부터 8월 31일로 입력하고 보증금 반환의 4억을 입력해 보증금 잔액이 0원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음 라인에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서상 임대기간, 임차인 정보, 보증금 등 입금란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주소에서 법정동 코드와 특수지는 필수 입력 항목으로 주소를 검색해 적용해야 하는데요. 프로그램에서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한 건물에 여러 호수를 임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전 주택의 주소가 복사되어 반영되는데요. 이전 주택과 주소가 동일하지 않다면 주소를 검색해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 소유주택이라면 공동 비율을 입력하며 입력한 비율에 따라 발생일자 자산별 잔액 계산 탭에서 간주임대료가 계산됩니다. 면적부터 월세 항목은 필수 입력 사항은 아니지만 여기에 입력한 데이터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분리과세 탭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은 A와 B주택이므로 해당 내용은 이미 주택임대사업자 수익금액 검토표 메뉴에 작성된 기간이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C주택의 등록임대 요건 충족 기간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해별 등록 탭을 모두 작성했다면 일자별 보증금 잔액 계산으로 이동합니다. 주택해별 등록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 주택해별 등록에 입력된 데이터를 불러오고 해당 탭에서는 기간별로 보증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대기간이 1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8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그리고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눠진 이유는 C주택에서 보증금 합계액 변동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보증금 등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하는 구간별로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부터 순서대로 3억을 차감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하므로 기간이 나눠 반영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발생일자 자산별 잔액 계산에서 일자별 보증금 잔액 불러오기를 클릭해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현재 탭에서 간주임대료 계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식은 다음과 같으며 2022년 정기예금 이자율은 1.2%입니다.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는 보증금 등에서 3억을 차감하는데 보증금 등을 받는 주택이 2주택 이상이라면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3억을 차감합니다. 그럼 불러온 주택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증금 등 합계액이 변동하는 구간별로 공제액 3억이 보증금 잔액이 큰 주택에서 차감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월 1일에서 8월 14일 중 보증금이 큰 C주택에서 3억이 차감되었고 8월 15일에서 8월 31일 기간에는 보증금이 큰 A주택에서 2억 8천이 먼저 차감되고 남은 2천만 원이 B주택에서 차감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에서 12월 31일에는 보증금이 큰 C주택에서 3억이 차감되었습니다. 각 구간별로 3억을 차감해서 계산한 보증금 잔액에 일수를 곱해 보증금 잔액 적수가 계산되고 적용률 60%, 그리고 이자율을 곱하고 365로 나눠 총 수익 금액 상당액이 계산됩니다. 만약 보증금 운용 수입이 있다면 직접 입력하며 총 수익 금액 상당액에서 보증금 운용 수입을 차감해 총 수익 금액 산입 금액이 계산됩니다. 이번 예시에서는 공동 소유주택이 없지만 공동 소유주택이 있을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고 그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공동사업장의 보증금 등에서 3억 원을 차감합니다. 따라서 단독소유주택과 공동소유주택이 같이 있다면 단독소유주택의 보증금에서 3억을 차감하고 공동소유주택에서도 3억을 각각 차감해 계산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공동과 단독 소유주택에서 3억을 각각 차감하지 못하므로 이런 경우 8번 공제액을 직접 수정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발생일자 자산별 잔액 계산 탭에서 간주임대료가 계산되었다면 분리과세 여부를 여로 설정한 후
상단 저장을 클릭합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총수익 금액에서 입력한 임대 물건별 간주임대료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분리과세 탭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클릭하고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익 금액 조정을 선택해 불러옵니다.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 임대물건은 코드를 501번에서 999번으로 등록해 직접 입력하거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신청서를 먼저 작성했다면 새로 불러오기에서 소형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신청서로 선택해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총수익 금액 3번 주택 탭에서 임대 물건별로 작성한 사업자 등록번호, 임차인, 임대기간, 계약 내용 등이 반영되었으며 추가 입력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A부터 J 항목은 관리 항목으로 필수 입력사항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에서는 입력된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 임대기간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총수익 금액과 필요경비, 공제금액을 자동 계산해주고 있으므로 자동 계산을 원한다면 해당 항목들을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동소유주택이라면 손익분배 비율만큼 월세 수익 금액을 계산해야 하므로 해당 금액은 직접 수정 입력합니다. 월세 수익 금액과 간주임대료를 더해 총수익 금액이 확정되었고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차감하는데요.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은 등록 임대주택인지 아닌지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미등록 임대주택은 필요경비율 50%, 공제금액이 200만 원으로 적용되며 등록 임대주택은 필요경비율 60%, 공제금액은 400만 원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등록임대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월수로 계산하며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에 1개월로 봅니다. 이에 따라 필요경비와 공제금액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 중 A와 B주택이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했다고 했으므로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이 입력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앞서 부동산 임대보증금 총수익 금액의 3번 주택 탭에 설정해 두었으므로 등록주택 여부가 동그라미로 불러와졌고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까지 반영되었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이 다르다면 수정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A와 B는 임대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필요경비는 총수익 금액의 60%로 계산한 값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등록임대주택인 C는 총수익 금액의 50%로 계산한 값이 필요경비로 반영됩니다. 현재 공제금액이 0원으로 반영되어 있는데요. 공제금액을 적용받기 위해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이번 사례의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했는데 공제금액을 입력하여 신고할 경우 홈택스에서 오류로 체크하므로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차감해 주택임대소득 금액이 확정되었고 14%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이 계산되었습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임대 물건에 대한 상세 내역은 신고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총수익 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만 직접 입력해서 신고하고자 한다면 코드 번호는 501번에서 999번 중 임의로 입력한 후 총수익 금액과 필요경비, 공제금액을 직접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액감면 금액을 반영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다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 신청서와 세액 감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에는 감면세액조정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세액 감면 계산 내용 탭에서 감면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소득 구분을 선택합니다. 타소득이 있으면서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소득 구분을 종합소득세 신고로 선택하고 오른쪽 소득구분 33번 분리과세주택 임대소득 해당 여부를 해당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상단 세로 불러오기를 클릭해 종합소득세 신고서 분리과세 탭에 소득 금액과 산출세액 그리고 등록주택이 동그라미로 반영된 임대주택 정보를 불러옵니다. 임대물건은 직접 입력하거나 지금처럼 종합소득세 신고서 분리과세 탭에 작성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으며 더보기에 면세 수익금액 검토표 불러오기를 클릭해 주택임대사업자 수익금액 검토표 메뉴의 데이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증금 합계액이 변동되어 같은 주택이라도 여러 개 라인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삭제 후 불러오기를 이용해 면세 수익금액 검토표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메뉴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만 작성하므로 해당 없는 주택이 불러와졌다면 삭제합니다. 감면 대상 임대주택은 사업자 등록번호부터 감면율까지 모두 작성해야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번호에는 감면 신청 대상 임대주택에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분리과세 여부를 여로 설정합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과세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은 해당 과세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입력합니다. 임대주택 감면 구분에서 해당 임대주택이 단기인지 장기인지 선택하는데요. 여기서 선택한 값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에 단기와 장기 구분이 활성화됩니다. 임대주택 소재지의 법정동 코드와 특수지 코드는 필수 입력 항목으로 공란이라면 코드 도움을 받아 알맞은 항목으로 적용합니다. 7번 주거 전용 면적부터 14번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통해 해당 임대주택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요건에 충족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주고 해당 항목들은 감면 대상 임대주택별로 각각 선택합니다. 그리고 14번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는 상단에서 설정한 임대주택 감면 구분에 따라 단기와 장기 구분이 활성화되며 여와 부, 미도래 중 선택합니다. 15번 감면 대상 임대사업소득은 불러오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해야 하며 주택임대소득의 전체 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호수별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감면 대상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감면 대상 산출세액에 감면율을 곱해 감면세액이 계산되는데요. 적용받는 감면율을 직접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은 사후관리가 적용됩니다. 감면받은 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한다면 세액 감면 받은 후 1호 이상 임대기간 요건 미충족 납부세액 계산 탭을 작성해 납부세액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감면세액을 계산했다면 다음으로 세액 감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번 영상은 타소득이 있으면서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기 때문에 선택에서 1번과 3번 중 하나만 선택해 작성합니다. 선택 1번과 3번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을 받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1개인지 2개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세액 감면을 받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1개라면 선택 1번과 3번 중에서 선택해 작성해도 되지만 사업자 등록번호가 2개 이상이라면 반드시 선택 3번에서 각 사업자 등록 번호별로 감면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 등록 번호가 1개이므로 1번과 3번 중 선택해서 작성해도 되는데요. 먼저 1번에 작성한다면
소득급은 33번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해당 여부를 해당으로 선택하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신청서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새로 불러오기를 클릭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신청서에서 감면율과 대상세액, 감면세액을 불러와 반영합니다. 그리고 3번에서 작성한다면 데이터는 상단 새로 불러오기를 이용해 불러옵니다. 감면 대상 사업자 등록번호가 여러 개라면 각 사업자 등록번호별로 라인이 구분되어 반영됩니다. 작성을 완료했다면 저장하며 안내 메시지처럼 현재 선택된 신청서를 제외한 다른 신청서에 입력된 내용은 삭제됩니다. 세액 감면 신청서까지 작성했다면 계산된 감면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분리과세 탭의 세액 감면란에 직접 입력하고 결정세액까지 계산합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은 농특세 과세 대상으로 감면세액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 감면에 입력한 금액이 자동으로 농특세 과세 표준에 반영되고 세율 20%를 적용해 농특세가 계산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는 가산세 탭 하단에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항목에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탭으로 이동해보면 사업소득의 결정세액과 주택임대 분리과세의 결정세액이 반영되었으며 기납부세액이나 추가적인 세액공제 내역이 있다면 반영하여 신고서를 저장 및 마감해 홈택스로 신고합니다. 지금까지 타소득이 있으며 주택임대 총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